안녕하세요, 사운드시티입니다. 오늘은 마이크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이크들은 케이블로 연결하실 때 이러한 XLR 케이블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가 XLR 혹은 캐논 케이블로 불리는 이러한 케이블들을 활용해서 이제 끝과 끝이 이렇게 생긴 케이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케이블의 앞놈 쪽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반대편의 순놈 단자를 활용해서 마이크 프리나 인터페이스 등에 이제 꽂아서 사용하시게 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실 거고요. 가끔 이 반대쪽 단자가 캐논 케이블이 아니라 폰 케이블로 되어 있는 케이블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소리가 잘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용을 하였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 반대쪽도 SLR로 되어 있는 이런 단자를 활용하셔서 연결하시는 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에 케이블을 꽂으실 때 이 고정축이 있죠. 이것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깊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기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요. 딸깍하고 소리가 났죠. 뺄 때는 눌려서 빼시고요. 그리고 가끔 본인이 사용하지 못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도 있겠죠. 처음 사거나 아니면 다른 작업실에 가서 녹음을 하시는데 처음 사용하는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그러한 마이크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마이크 앞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그러한 약간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표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가 앞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대부분 틀리지 않고요. C사이사 같은 경우에도 상표가 앞에 있고 이 노이만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상표가 붙어 있죠. 그리고 블루사에서 나온 블루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블루라고 하는 회사 상표가 앞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에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나이저 E906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상표가 있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게 앞에 프론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틀리는 일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마이크를 XLR 커넥터로 연결하실 때 이 고정 부분 있죠. 이 고정 부분이 대부분 마이크 앞면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프론트라 되어 있고 이 고정 부분이 앞쪽으로 나왔죠. 이 고정 부분이 나와 있는 쪽이 마이크 앞면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다른 마이크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C414 같은 경우에도 앞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이 U87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 앞면이 고정 장치가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이 블루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앞면이 이 고정 장치가 나오게끔 되어 있죠. 거의 대다수의 마이크들은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회사 로고 같은 걸로 잘 구분이 안 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알고 계시면은 조그마한 팁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팬텀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아마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가 컨덴서 마이크인지 다이나믹 마이크인지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마이크에 따라서 이러한 지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이크들이 존재합니다. 이 마이크는 AKG의 C414라는 마이크인데요. 여러가지 지향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U8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지향성, 쌍지향성, 무지향성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지향성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까 이러한 지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이크의 경우에는 꼭 어떤 지향성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런 단일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 앞면만 소리가 받아들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거의 소리가 안 들어가고요. 옆부분에서는 아주 약간 소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번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 테스트. 옆면이고요. 마이크 테스트. 그 뒷면으로. 마이크 테스트. 이런 식으로 소리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지향성 혹은 무지향성이라고 불리는 이 지향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360도 골고루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골고루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균일하게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전지향성 마이크 전면부입니다. 전지향성 마이크 측면부입니다. 전지향성 마이크 후면부입니다. 소리가 비슷비슷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쌍지향성이라고 불리고 하는 이 피규어 8 부분
이 팔자 모양으로 생겼죠. 이 쌍지향성은 마이크 전면과 부면에서 소리를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는 소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실게요. 쌍지향성 전면부입니다. 쌍지향성 후면부입니다. 쌍지향성 측면부입니다. 네, 이렇게 지향성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향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사운드를 마이크를 적게 사용해서 구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쌍지향성을 활용한 가장 쉬운 녹음 예제는 라디오 토크 등에서 두 명이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마이크 앞쪽에 한 명이 앉아있고 뒤쪽에 한 명이 앉아있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마이크 한 대로도 충분히 녹음이 가능하시죠. 그러한 경우 등이 존재하니까 마이크 두 개 살 거 마이크 한 대만 사셔도 충분히 녹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도 전략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소리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사용 예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사실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주파수 응답 그래프를 보고 구매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많이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파수 응답 그래프가 그 마이크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맹신을 하시는 것은 금물이고, 본인이 녹음하고자 하는 소스를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녹음 받았을 때 어떠한 소리가 나는지를 먼저 유튜브로 그 녹음된 소스를 들어보시거나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녹음을 해보고 그 소리를 들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마이크 선택 방법이 될 것입니다.